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개장 전에 공개됐습니다. 네, 헤드라인 소매 판매와 근원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네. 미국의 소비가 약해지면서 인플레이션도 완화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용물 국채 금리도 잠깐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모레 이제 FOMC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오늘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근데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소매 판매가 더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장은 생각보다 경기 침체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적어도 빅컷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 인하에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시장에서는 50bp까지 인하를 한다는 거는 그럼 시장에 대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라 좀 해석될 수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25bp를 인하를 하더라도 과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물가가 조금씩 오르긴 하더라도 그만큼 고용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매 판매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내일 50bp 인하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까도 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FOMC가 있습니다. 내일 장중에 미국 연준의 FOMC 금리 결정 결과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물가는 잡히고 있고 고용은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인데 내일 FOMC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따로 뭐 아까 이제 김현성 대특파님도 얘기하셨지만은 25bp 인하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고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 같은 이제 IB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연간 뭐 2회나 3회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4회까지 바라보는 시선이 좀 큰 걸로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고 뭐 CPI 그리고 이제 PC 데이터까지 그동안 계속 꾸준히 넘어왔을 때 결국에는 시장에서 더 크게 봐왔던 거는 좀 고용 보고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고용 통계국장도 이제 해임을 할 정도로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크게 좀 심해 왔던 만큼 그만큼 신규 고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망치가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올해 금리 인하를 이제 3회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보이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해왔던 뭐 7월이나 8월에 대한 물가 데이터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3% 이상까지 올라가지는 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네. 매파적 인하일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인하일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어떤 기조를 보일지 그리고 그에 따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 보고 계십니까? 원래는 만약에 계속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제 파월 의장이 제기되어 왔던 거를 금리가 뭐 좀 늦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물가에 대한 우려를 계속 꾸준히 좀 얘기를 좀 해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까지 이제 물가에 대한 2% 목표까지는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뭐 스티브 미란이나 아니면 윌러 연준 이사들이나 점차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 대한 이제 편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그만큼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왔던 만큼 이게 단순하게 단수 20일 이내에서 그 스탠스 변화가 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좀 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 전망과 그 이후의 주가 추이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구글이 애플, MS, 엔비디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도달한 기업이 됐습니다. 주가 흐름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 상승에 힘입어서 구글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영국에 6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가 시사하는 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 구글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성장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것도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향후 이제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확대성이 더 크게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번은 구글뿐만 아니라 원전도 얘기가 나왔었고 엔비디아도 아마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구글은 지난주에 반독점법 이제 소송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관련해서 매각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제 물론 크롬 자체는 지금 당장에 좀 실적이 크게 나오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애초에 지금 제미나이 AI 모델 자체가 수익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구글만의 이제 플랫폼이 향후에 좀 성장성이 더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조금 여러 빅테크 업체들 중에서 좀 강한 상승세 좀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영국만으로 좀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 쪽도 마찬가지겠고 중동 쪽으로 이런 관련 빅딜 이슈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구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성장 모멘텀이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이 확대되는 좀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라클이 현재 4.88% 넘게 상승 중에 있는데요. 미중이 이 틱톡 매각 협상의 함에 따라서 이 오라클의 틱톡 미국 사업부 인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라클이 지금 주가 상승하고 있어 보이는데 오라클의 틱톡 인수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조만간 구매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후보자가 되어 왔던 게 뭐 아마존닷컴도 있었고 엔노빈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큰 회사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라클이 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일단 오라클이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최대치로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을 해왔던 실적 발표 이후의 모습들이 아마 추가적인 뭐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수 이후에 세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대한 새로운 리포트나 이런 목표가 사양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발휘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국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